안녕하세요. 징기스칸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민승기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빌라, 뭐 토지, 그 다음에 세대 열람하는 방법, 법원 경매 입찰 시 주의사항, 뭐 또 뭐가 있었죠? 또 뭐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체크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요번 시간에는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점유자들이 있습니다. 물론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점유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관련된 점유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이 경매인들은 체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징기스칸 부동산 중개법인은 경매, 공매,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매매 중개 임대차는 뭐 중개법인이니까 당연히 하고요. 금매나 교환도 취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고객님들 자산 관리 또한 해서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낙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임대를 놓든지 다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이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자,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점유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, 좌측에 보시면 요 자료화면 보시면 좌측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점유자의 성명과 점유 부분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어떤 물건이겠죠, 지금 어떤 물건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지금 점유자가 4분 정도 있고 또 점유 부분도 또 전부를 점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부분을 점유하는 게 있어요. 뭐 방이 4칸이라면 한 명은 자기가 다 점유한다고 그러고 또 나머지 3분은 각자 방에 점유한다고 그러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.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세대 열람을 띄워보니까 또 4명이 아니라 또 7명이 이렇게 또 옆에 동거인까지 있죠. 방 안에 또 2명씩 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요 두 개가 불일치하잖아요.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셔서 현장을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현장을 갔는데 지금 보시면 요 현장 사진인데 요거는 이제 이 물건은 아닙니다. 요 지금 자료화면은 아닌데 이렇게 덕지덕지 뭐가 붙어져 있죠.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다고. 경매 나온 집을 가보면 대부분 그런 거가 아니지만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집인 경우는 뭐 장기간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전을 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겠죠.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자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장을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제가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있더라도 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그 실전 전문가들, 우리 이 경매 전문가들,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징기스칸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요 정도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점유자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보시면 현장을 갔을 때 경매 물건에 대한 현장을 갔을 때 뭐 직접 내방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. 또 직접 내방해서 안에 계신 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. 점유자가 누구신지. 예를 들어서 그분 성함을 알면 그분 성함을 불렀을 때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? 그러면 예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일치하는 거겠죠. 그건.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씨 계세요? 그런데 그분 지금 없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그분이 가족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직접 내방했는데 아무도 안 계신다. 그러면 인근의 주민들 뭐 윗집 아랫집 옆집 이런 데서 확인해 보시고 또 마을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 누가 살고 계신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또 주위 업소라고 해서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
예를 들어서 세탁업소, 뭐 어디 뭐 마트 이런 데 보시면 자주 왕래를 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서 탐문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,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는 요 기초 자료에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대표나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또 아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해서 점유자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. 또 관리사무소를 갔을 때는 관리소장한테 말을 해서 그 집 내부 사정을 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면담을 해서, 또 입주자 카드를 볼 수 있으면 확인을 해서 실제 누가 있는지를 체크를 좀 해보시고, 또 차량이 있다 그러면 차량 등록 그 대장이 있습니다. 그런 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. 첫 시간에도 말하고 두 번째 시간, 세 번 계속 줄기차게 말했죠. 이 관리비 부분을 체크해서 실제 점유자가 있는지 없는지, 또 누가 점유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, 이삿짐이 얼마 전에 반출이 됐는지, 또 얼마 전에 다시 누군가 들어왔는지. 이상하게 경매 나온 집인데 이사가 들어오는 집도 있습니다. 자, 이런 물건들은 한번 선수들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. 선수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경매라는 게 돈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매 나간 집은 다 경매 진행되는 물건들에 있어서 다 이사를 나가려고 그러지, 재수 없어서 이사 나가려고 그러지 들어오려고 하는 집은 많지는 않거든요. 자, 이게 역발상입니다. 왜 그분들이 이 집을 들어왔는지, 누군가가 코치하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,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, 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회원분들은 항상 양 방향을 다 생각을 하셔야 돼. 상대방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지 경매에서는 100점 100승을 하시는 겁니다. 자, 이제 공과금 부분, 공과금으로 또 점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, 보통 한전, 전기 요금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요거는 제가 더 이상은 깊게 못 들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전기 요금을 통한 점유자 확인 방법을 할 수가 있고요. 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. 우편물이나 뭐 우유, 신문 등을 통해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100%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우선 방송 촬영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더 깊숙한 내용은 저희 징기스칸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상 확인, 뭐 세대 열람, 전입세대 열람이라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또 건축물 대장상에 점유자, 이 소유자 같은 경우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임차인들 같은 경우. 그래서 요 주소지를 보고 점유자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십시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결과적으로 한 글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점유자 확인에 있어서 가장 제1원칙은 현장입니다. 현장 속에 답이 있습니다. 자, 모든 실마리는 현장에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매인들은, 우리 징기스칸 가족분들은, 또 이 동영상 보는 모든 고객분들, 회원님들은 경매 물건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십시오. 가면 모든 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 이 경매 물건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점유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, 여러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는 물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에 남겨주시면 징기스칸 민승기 대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, 또 저희 징기스칸에 전화를 주시거나 질문사항을 넣어주시면 저희 징기스칸 전문가들이, 경매 전문가들이
전화를 드리든지 또 상담을 통해서 문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